오늘은 5초 만에 알 수 있는 살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몸무게, 눈바디 아니고요. 바로 이 입냄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 빠진다는 증거로 몸무게를 많이들 보시잖아요. 사실 몸무게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전날에 운동만 살짝 해도 근육의 무게가 확 올라가고 수분의 무게도 올라가고 솔직히 전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기능의학 의사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왜 입냄새가 나면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이 입냄새를 확인하고 살이 잘 빠지게 만들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 2가지까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입냄새가 나는 게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이걸 말씀드릴 땐 이 케톤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해하기 아주 쉬워지는데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케톤이라는 건 지방이 분해될 때 우리 간에서 만들어지는 대체 연료예요. 원래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탄수화물 섭취가 줄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의 몸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3가지 케톤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중에서 아세톤이라는 건 숨 쉴 때 입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시죠? 호흡 하나로 체지방이 타는 걸 알 수 있다고? 네, 맞아요. 입에서 이런 냄새가 난다는 건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다는 생화학적 증거예요. 실제로 2015년에 앤더슨 연구에서 호흡 중에 아세톤 농도가 높을수록 체지방 연소 속도가 빠르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입냄새는 아니고 되게 독특해요. 약간 달콤하면서 과일 같은 그런 톡 쏘는 향이 좀 강하고, 네일 리무버 있잖아요. 그런 향도 좀 나요. 이거는 이제 저탄고지 하시거나 케토제닉, 그리고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이 자주 느끼는 냄새예요. 사실 저탄고지라는 게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높여서 먹는 거잖아요.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식단이기 때문에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몸무게가 당장 줄지 않고 다이어트 정체기가 왔더라도 이런 신호를 알게 되면 계속 살을 빼는 데 집중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엔 잘 빠지게 되는 몸이 됩니다. 근데 저는 식단이랑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 케톤 신호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이유는 딱 2가지 정도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몸에 만성염증이 많은 거예요. 만성염증이 많게 되면 일단 내 몸이 이 염증을 제거하느라 이 염증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대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먼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염증을 제거해 주실 때 자주 말씀드렸던 이런 음식물 과민증 검사나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어떤 음식이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끊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다이어트에 당연히 좋다고 하는 계란이랑 야채들 이런 거 많이 먹었거든요, 아침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최악의 음식 계란이었던 거예요. 제가 저탄고지 하고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여드름도 다 사라졌는데 촉촉한 건 좀 없었어요. 근데 계란을 딱 끊으니까 이 촉촉해지더라고요, 피부가. 그리고 2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특히 혈당이 오르고, 이 혈당을 낮추려고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원래 꼭 필요한 호르몬이긴 한데 너무 많이 자극을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지방을 잘 꺼내 쓰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둘 중에 뭐 먼저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뭔가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몸에 염증 신호가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몸에 지방이 축적되니까 이게 다시 염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해요. 2가지를 모두 다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식을 해주시는 겁니다. 단식을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24시간 단식이 너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2시간부터 17시간 이 정도 사이에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아시죠? 그걸 지켜주시게 되면은 내 몸에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내 몸에 쌓였던 지방들을 쓰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에서 지방을 분해하면서 케톤체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케톤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막 무기력하고 힘 빠지고 너무 피곤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 몸에 쌓여있던 지방을 태워서 케톤을 내 몸이 연료로 쓰게 되니까 배가 진짜 안 고파요. 어느 정도냐면 수영하면 엄청 배고프잖아요. 수영도 하고 일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에 안개 끼는 거 없이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업무에 집중도 훨씬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케톤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걸 먹고 나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보다 케톤으로 연료를 쓰면서 내 몸이 있을 때 가장 업무 효율이 높아요. 실제로 이렇게 연구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체중 감량도 이뤄냈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단식에 관련해서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컨텐츠로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그런데 단식을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세요. 진짜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숫자가 1kg에서 3kg 왔다 갔다 하고 하루 기분이 좌지우지 되고, 저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숫자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계단만 오르면 숨이 가빴는데 지금은 숨이 좀 편해졌다든지, 아침에 턱선이 선명해져서 붓기가 좀 없어졌다든지, 머리에 막 안개 낀 것처럼 힘들고 피곤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막 살아나서 일어난다든지, 이런 변화들을 더 소중하게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지방식이로 샐러드를 먹고 살을 빼게 되면 이런 변화는 사실 느낄 수가 없어요. 저도 해봤고 많은 연구들 결과들이 있지만,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이렇게 지방을 잘 드셔주시는 거. 저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건강을 지켜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유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료학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그렇고 이미 건강하고 정상적인 체중인데 거기에서 더 마른 게 그냥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위고비, 싹센다, 다이어트 약 주사로 심하게 빼게 되면 위장이 또 안 좋아지고 여러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먼저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아질 수 있거든요, 반드시. 앞으로도 이렇게 의료진들끼리만 공유하고 비하인드 건강 비법까지 다른 유튜버분들은 알려주지 않는 걸 많이 풀 예정이니까 구독해 두시고 자주 받아보시면 건강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이제 촬영이 끝나고 좀 배고파서 요즘 좀 잘 먹고 있는 이 이진이 가염 버터를 한번 먹어볼 거예요. 맛있네요.